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교류 전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교류 회로의 이제 정상 상태에 대해서 예,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DC 해석에서 사용했던 키로요프 법칙, 뭐 이제 KCL, KVL을 이제 AC에서는 이제 주파수 형태로 이제 변환함으로써 이제 그대로 KCL, KVL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교류에 대한 어떤 회로적인 부분, 이제 좀 어떤 신호에 이제 중점을 둔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이제 변하고 이제 입력이 돼 출력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력.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 이제 전압과 전류가 이제 어떤 회로에 인가될 때 이제 내가 하려는 어떤 이제 일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작은 이제 뭐 50W 이하짜리 모터를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십 킬로와트짜리 이제 모터를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작은 한 5V 이내 이제 LED를 켤 수도 있을 거고, 뭐 100W 되는 이제 또 우리 가정용 등 이제 LED를 이제 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전력이 이제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면은 이제 입력은 아무리 이제 크게 들어와도 이게 이제 교류에서는 이제 위상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이제 전력이 제대로 이제 전달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100V AC를 집어넣어 가지고 100W 이제 LED를 켜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역률이 엄청 나빠 가지고 전달되는 전력이 뭐 10W밖에 안 됐다. 뭐 그러면 사실 이제 100W 이제 전등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률을 나쁘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저항보다는 L과 R의 어떤 이제 L과 C 캡과 이제 인덕터의 값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제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류 전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증류보다는 상당히 어렵죠. 증류는 그냥 V는 PI, P는 VI, 그 전력은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났는데, 이제 교류는 조금 이제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말이 이제 순시 전력과 이제 평균 전력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 또 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로값 RMS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력과 이제 무효 전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역률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220V로 이제 전달되는 모든 이제 가정용이나 이제 산업용 이제 전력은 AC이기 때문에 이 역률을 이제 제어하지를 못하면은 이제 전력의 낭비가 엄청 이제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 전력에 있어서는 그때 이제 역률에 대한 관리가 이제 중요하고, 그런 역률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AC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 그 다음에 RMS는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상 전력과 무효 전력은 어떤 개념인지를 또 알아야 우리가 이제 역률을 개선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순시 전력은 이제 그냥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요런 이제 회로가 이제 전력이 있을 때 0일 때는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이제 t일 때는 이제 이만큼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력이 이제 순시적으로 이제 변한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요 순시적으로 변할 때 이제 평균적인 값이 이제 DC화 했을 때 값이 얼마냐 하는 게 이제 그 평균 전력으로 이제 그러니까 AC가 이렇게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얘를 이제 어떤 그 평균하면은 요런 이제 DC화가 되겠죠. 이제 평균 전력과 좀 RMS는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C에 대해서도 그 순시 전력이라 나와 있는데 일단 AC 전압과 AC 전류의 곱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 이제 저기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피 끝이죠. 이제 그 요루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 요 피 끝이가 V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T는 이제 요 주기가 될 겁니다. 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페이저는 이제 내가 제로점에서 얼마나 이제 앞서냐 뒤서냐 이제 요걸 나타내겠죠. 이제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인 코사인 이제 법칙에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시간적으로 이제 그 얘를 요 공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를 요렇게 나타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DC 부분과 이게 이제 상수죠, 상수. 그 다음에 교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t에 대한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있고 여기는 다 상수죠. 2분의 1도 상수, VM도 상수, IM도 상수, 그 다음에 요 위상도 상수니까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붙어 있지만은 이제 요 각도를 하면은 각도가 이제 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DC가 되는 거예요. D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t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이제 변하는 교류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항은 이제 상수 또는 시불변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는 전압과 전류 위상차에 그러니까 전압, 전류, 위상차에서 전압, 전류, 위상차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전압과 전류는 각 주파수 이제 이 오메가의 정연파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정연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수항은 이제 요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평균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전력이면서 이제 오프셋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0이면은 이제 얘가 만일에 상수항이 제로면은 이제 요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이런 파일.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상수항이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요런 이제 이 오프셋 평균 전력만큼 뜬 상태에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류에 대해서 이제 P는 VI를 적용하면은 이제 이런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전압과 전류가 이제 규정이 되고 걔를 이제 그 곱셈을 해가지고 이제 삼각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상수 부분과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값이 있으면 오프셋이 뜨는 거죠. 값이 없으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항 DC 부분과 AC 부분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전력은 1주기당 순시 전력의 이제 평균값이다. 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이게 두 번째 항은 이제 제로가 됐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항이 평균 전력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평균 전력은 이제 요 상수항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요 교류항에서 움직인다. 요 그래프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평균 전력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전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 그 태분한 정리할 때 이제 그 DC에서도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내가 이제 전원 소스의 이제 그 태분한 등가 저항과,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어떤 임피던스가 서로 이제 같을 때 전력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최대 전력 전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그 한글 보면은 이제 요런 개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알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하 저항이 이제 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TH는 이제 항상 일정하고, 그 다음에 알렐이 이제 크지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압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전력이 증가하고, 전류가 작게 흐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전력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압은 많은데 전류가 적게 흘러도 전력이 이제 적을 거고, 전류는 많이 흐르는데 전압이 작아도 전력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렐이 계속 변합니다. 0에서 이제 뭐 거의 무한대로 이제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R렐이 0이면은 이제 전류는 이제 최대가 흐르는데 전압이, 그러니까 R렐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죠. 그러면 전력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렐이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압도 증가하는 반면에 전류는 좀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는데 대신에 이제 그 P는 VI로 따지면은 이제 전류는 작아지지만 이제 전압이 커지니까 이제 전력은 이제 증가하겠죠. 증가 쭉 하다가 RTH와 그 태분한 이제 그 저항과 부하가 같아질 때 전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부하 저항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전압은 증가하는데 전류가 또 줄어드니까 또 이제 전력은 이제 이렇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부하적이 엄청 커지면은 전류가 거의 제로가 되는 점이 있겠죠. 근데 전압은 엄청 큰데 전류가 제로니까 전력도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류가 엄청 크고 전압이 작아도 파워는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전압이 엄청 크고 전류가 거의 제로가 돼도 파워는 거의 제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전류도 적당하게 흐르고 전압도 적당하게 흘러야 이제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스 쪽에 이제 그 임피던스와 부하의 임피던스가 이제 그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EMI나 이제 고주파 통신할 때도 이제 전송슬로 이론하고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송슬로도 이제 이게 어떤 태분한 등가저항, 그러니까 소스에 붙어 있는 태분한 등가저항과 비슷한 개념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통신으로 이제 안테나나 뭐 이런 이제 받아들이는 이쪽은 이제 그 부하로 따지면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고주파 통신을 할 때도 임피던스 매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 전력이 이제 전달되는 그 포인트를 이제 찾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력 전달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교류 전력이기 때문에 요 VTH는 이제 AC가 될 겁니다. AC가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Z니까 이제 J 오메가 C분의 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J 오메가 L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R도 있을 거고, 여기도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도 R도 있고, J 오메가 C 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런 회로를 구성한 걸 이제 하나의 임피던스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회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걔를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임피던스로 하다 보니까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류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태분한 등가 저항과 그 다음에 로드의 어떤 임피던스가 같아야 이제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최대 평균 전력 전달을 위해서는 부하 임피던스가 반드시 태분한 저항의 이제 켤레 보수수와 같아야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ZL 그러니까 부하 저항이 이제 그 RL 플러스 J의 LX 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태분한 이제 임피던스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R 값은 R 값은 똑같죠. 이제 부호가 이제 바뀌면은 서로 이제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값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료값은 이게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입력은 교류 AC입니다. AC인데 얘는 순시적으로 계속 이제 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0일 때는 제로고, 뭐 주파수 1일 때는 이제 뭐 10V고, 그 다음에 이제 T분의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C를 좀 규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부를 수는 없을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얘를 이제 전파 정률 해가지고 DC화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파 정률을 해가지고 DC화 하는 거죠. 그 DC화 했을 때 이제 요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되는 60Hz, 220V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220V는 이제 요걸 220V라고 하는 거죠. 요 크기를 우리는 이제 220V라고 하는 거죠. VRMS라고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20 곱하기 이제 루트 2를 곱하면은 이제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 피크치 값은 이제 그 값이 되는 거. 이제 그 값에서 이제 0에서 요 값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순시적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이제 RMS로 하게 되면은 220V RMS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료값은 이제 우리가 이제 DC화 해가지고 DC화 했을 때 이제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다. 라고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료값의 적분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형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 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V든 I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시료값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피상 전력과 역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상 전력과 역률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일단 입력이 AC고, 입력이 AC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이제
캡과 그 다음에 인덕터 성분이 이제 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효 전력은 여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제 R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효 전력은 이제 저항에 의한 이제 전력을 실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얘는 실효 전력은 이제 직접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는 겁니다. 뭐 열이나 그 다음에 빛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운동으로 이제 실제 이제 열을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그 콘덴서와 이제 그 인덕터가 서로 이제 교류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교류 동작에 의해서 서로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이제 하는 이제 충방전, 에너지의 충방전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건데, AC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엑셀은 이제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XC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터를 돌리거나 이제 그 어떤 뭐 LED 전등을 켠다고 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넣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피상 전력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어떤 그 코일이나 콘덴서의 어떤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해 가지고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는 전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그러니까 요 이제 코사인 성분을 역률이라고 하는데, 얘가 제로가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XL-XC가 0이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1이 돼가지고 피상 전력과 그 다음에 실효 전력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전력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률이 나쁘면은 변전소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 보내줘야 되는 이제 비상 전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장고를 돌리거나 TV를 켜거나 이제 뭐 LED 등을 이제 켤 때 이제 내가 이제 만일에 이제 한 뭐 1kW를 이제 가정에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걔들이 역률이 나빠가지고 비상 전력을 이제 한 1.5kW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효 전력이 이제 0.5W 정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1.5kW를 이제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1.5kW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무효 전력이 늘어나면은 내가 입력해야 되는 변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넣어줘야 되는 이제 그 비상 전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제 가정에 쓰는 게 1kW밖에 안 되는데, 변전소에서는 1.5kW를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장이나 가정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무효 전력이 늘어나면은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제 뭐 화력 발전소를 이제 실제 쓰는 양보다 필요 이상으로 더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과소비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이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적으로도 이제 규제가 되어 있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50W 이상 넘는 제품은 역률이 뭐 이제 0.9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률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이제 저항에 의해서 이제 소비되는 전력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전력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원을 해놓으라 모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L이나 캡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덕터나 콘덴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쓰다 보면은 이제 무효 전력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어나 어떤 회로를 추가해가지고 이 무효 전력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고산시다가 1이 되도록 이제 또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이제 여기도 역률 개선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역률 개선 이제 쉽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만 했을 때는 요렇게만 역률이 요렇더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인덕터만 썼을 때는 역률이 이렇게 됐는데, 비상전력이 이제 그 이제 IL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캡을 다니까 이제 여기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코사인 1보다는 코사인 2가 이제 값이 1에 가깝겠죠,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이제 특히 그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터 부하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상 콘덴서를 가지고 이제 캡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류를 이제 그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터도 이제 인버터라는 이제 전력전자 회로 가지고 이제 마이콤을 써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역류를 그런 제어로 이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콘센서스 들어오는 220이나 이제 뭐 그 380 이제 삼상 이제 그 전력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이제 어떤 제어기가 모터를 정확하게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이제 L 부하만 이제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진상 캡을 이제 달아가지고 역류를 이제 개선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률 개선 회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PFC라는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파워 팩터 컬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전력 전자 회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전원 회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버터 전력전자 회로로 제어되지 않는 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캡을 달아가지고 역률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회로는 이제 PFC 회로라는 회로를 달아가지고 이제 보통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교류 전력, 말 그대로 이제 전력입니다, 전력.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떤 전압과 전류의 어떤 신호 관점에서 이제 좀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전력 전달을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전압과 전류가 이제 이렇게 그 사인, 코사인 식으로 나타내면은 얘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상수 부분, DC 부분과 이제 교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평균 전력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소스 전원의 태블한 이제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이제 그 켈레버크스로 이제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시료값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